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PGM에서 저랑 같은 반에 계셔서 또 여러 번 뵀던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기에 서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뵈시는 사장님들도 계신데 오늘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다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서니까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1시간 저보다 리더십이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이 자리에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리더십을 개발하라고 저에게 또 주신 자리로 알고 또 리더십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저 이렇게 홈미팅을 마치고 막 달려왔는데 오늘 되게 이렇게 조금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포에서 또 홈미팅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마포에 홈미팅 갈 때마다 너무 맛있는 김밥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이제 뭐 묵은지 김밥으로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6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갔더니 이렇게 공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6년 동안 이렇게 저희 김밥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로 종료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젊으시고 남자분이신데 아이가 이제 인터뷰해 보니까 아이가 어리시더라고요. 어리시고 또 모친이 솜씨가 좋으셔서 그 한 60대 돼 보이시는 어머님이랑 같이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두 분의 표정이 다른 때랑 사뭇 다르게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그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현실이 뭐 김밥 맛있는 걸 못 먹어서도 그렇지만 또 되게 더욱더 사명감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명함을 드렸었어요. 전에도 명함을 드렸었겠죠. 근데 다시 드리면서 무자본이고 꼭 알아보셔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우리가 곳곳에 너무 이렇게 이 자리는 참 희망되고 그쵸? 막 설레임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만 오면.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사명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혹시 아메의 핵심 여기 안 갖고 왔구나. 어쩔 수 없다. 아메의 핵심 가치와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를 제가 주제로 할 텐데 혹시 아메의 핵심 가치를 알고 있다. 5개월 아직 사업한 지 5년 안 되신 분 중에 내가 6가지를 다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메의 핵심 가치. 나 모르시나요? 6가지? 아, 진짜요? 5년 이후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시는데 제가 5년 미만이라 그래서 손 못 드시는 거죠. 예, 그럼 5년 미만에 맞춰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메이 사업은 독특하게 이 자리에서 제품이 리테일되고 제품이 유통되긴 하지만 이 사업은 자꾸 와서 뭔가 이렇게 배우래요. 그쵸? 오늘날 금요일날 이렇게 핫한 이렇게 밤에 군고구마 구워 먹고 가족들이랑 따끈따끈한 방에서 앉아 계실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자리에 굳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셨어요 여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또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 시간 왜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지? 라는 거.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봐요. 리더가 될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리더십이란 건 뭔가요? 아메이 안에서 리더십이란 건 뭔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응들, 리액션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파트너를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 또! 앞에 계신 분들 제가 눈 맞추시니까 되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메이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다라는 건 아메이의 비전이 있죠.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한번 읊어보실까요? 그쵸.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리더십이란 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나를 돕는 거, 하늘은 스스로 좀 돕는 자를 돕는데요. 셀프 리더십도 필요해요. 네, 셀프도 필요해요. 나 자신을 돕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아메이 창립자분들께서 여기에 기준을 세워놨어요. 기준 또는 수행할 때 수행하는 방법들을 알려놨는데 그게 핵심 가치 6가지예요. 오늘 그거에 비추어서 저희가 셀프 리더십을 키우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2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다 키울 건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를 먼저 알아볼게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그냥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거고 또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 크게 개입하기도 하는데 어떤 증거로 도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 핵심 가치를 그렇게 저도 안 와닿았었어요. 여기 계신 제가 아까 손들어 보시라고 했었을 때 이 핵심 가치를 아시는 사장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듯이 저도 이 핵심 가치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SABN에 가면, 저희들 아메이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그 아카데미에 이게 항목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영상이. 그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그 6단어가 저한테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사업에 뭔가 전환점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단어를 저랑 좀 살펴보실 건데, 자, 핵심 가치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만 생각난다. 네, 파트너십. 자, 1번 파트너십입니다. 그 다음에 다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2번 정직과 신뢰. 제가 좀 악필이에요. 그냥 알아서 보세요. 3번째 자유기업가 정신. 이거 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째는 책임감. 5번째는 개인가치 존중. 자, 6번째는 성취. 자, 이 6가지 단어가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많이 꽂혀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이 마인드로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파트너십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독특한 파트너십으로 돼 있죠. 아메이란 회사와 저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엄청난 우리가 기업을 내 파트너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메이란 어떤 그런 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그런 창업자와의 또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갖고 시작된 그런 아메이와 나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예전에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들 다녀오셨죠. 그 라스베가스에. 거기 가면 창업자 가족들이 늘 FOM 속에 보면 창업자 가족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사진 찍어 주시잖아요. 그 창업자 가족들과 그 어떤 파트너십, 창립자의 가족들, 그리고 임직원들, 그리고 우리 서로 ABO 간의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돌보고 베풀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이게 파트너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 속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막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자리 앉으라고 이렇게 자리도 좀 배려해 주시고, 그쵸? 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이제 삶도 그렇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서로 격려해 주고 함께 토닥여 주고, 그게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신뢰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뮤의 명성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아뮤인 거예요. 나를 보는 이미지로 사람들이 아뮤이를 비추어 봐요. 그러니까 아뮤이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아뮤이를 어쩌면 내가 전달하는 그 아뮤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신뢰롭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도 된다. 맞나요? 우리 사장님들은 절대 안 그러신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막 핀에 욕심이 나서 막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잘못된 경로로 제품이 유통되거나 아니면 흔히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사례를 보실 겁니다. 뭐 20%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가 정확한 원칙과 아메이와 직거래해서 제품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활용해서 뭐 제품을 싸게 리테일한다던가 아니면 핀을 빨리 가기 위해서 제품을 너무 많은 제품들을 유통시킨다던가 그런 것들이 정직과 신뢰란 부분에서 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가 돕는 소비자와 내가 돕는 파트너와의 개인 간의 약속과 신뢰, 뭐 약속 하나 지키는 거, 시간 안 늦는 거, 그리고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거, 내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언행이 그 상대방에게 나와의 어떤 신뢰감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을 해라.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해라. 이것을 정직과 신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그리고 다른 사업과 이 사업에서 이 사업도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일이에요. 저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부자와 좀 다른 거 혹시 느끼시나요? 다른 사업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의 부자들 제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몇몇 부자들은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질타를 많이 당합니다. 정직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뮤웨이 속에서의 성공은 정직과 신뢰와 그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게 더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속에서 정말 오래 이렇게 성공해 내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저희 스폰서님들처럼 굉장히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정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겸손하시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게 정직과 신뢰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뮤웨이를 알릴 때 절대로 꿀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사업이 창업자의 책이나 그 심플리치나 창업자의 책 몇 권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옳은 일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옳은 일을 증명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크게 돕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 가치 존중이란 부분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나랑 같은 부분도 있지만 나랑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뭐 내가 예뻐 네가 예뻐가 아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 각각 개인으로서 정말 가치롭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스폰서님들이 명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잣대로 많은 기준을 댑니다.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인성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필요 없고, 이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냥 패스. 뭐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으로서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면 후원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착오를 되게 많이 거쳤어요.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이렇게 내향적이고 사람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낯가림 되게 심해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저랑 만나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막 사람이랑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러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을 되게 많이 가려서 만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제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으로 다 가치를 존중한다면 정말 핸디캡을 가진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궁극적으로 이 어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 적절한 대우를 받고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해서 성공의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취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6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아메이 속에서 되게 성취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 그룹 속에서도 성취를 해내고 계신 분들 계시고 눈에 보이는 성취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도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 지금 그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눈빛을 반짝반짝 하시면 더 이렇게 막 제가 성취감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메이 속에서의 이 성취는 그러니까 인재들을 격려해서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어떤 그룹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진전시키며 마침내 성취하도록 돕는 거.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하며 노하우를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메이는 훨씬 앞서서 세상을 읽고 그 트렌드를 읽고 제품도 내놓고 마케팅도 내놓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뭐 브론즈 보너스나 뭐 새로운 그 보너스들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과감한 혁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다. 그리고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스스로의 성공은 오직 본인만이 이룰 수 있다. 이 성취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직결되거든요. 자, 그리고 5번째 여기 4번째 책임감이네요. 책임감을 한번 볼게요. 아메이에는 독특한 책임감이 있죠. 저도 오늘, 저 책임감이랑 이 책임감, 제가 얘기하는 책임감은 조금 성격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좋아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1시간에 대한 제가 책임이 있다 보니까 막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시간은 어쨌든 저랑 지금 놀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저랑 함께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능력은 없고, 여러분들보다 더 강의를 잘할 자신은 없지만, 이 자리에 책임감으로 작게나마 이제 서 있는데, 이 책임감이란 부분이 어느 날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파트너 사장님을 도울 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속에서 저는 이 책임감이란 부분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걸 지속하는 힘이 됐었는데 그러면 아메이 속에서는 이 책임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본인에 대한 책임감 있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그 이상의 책임감도 저희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어떤 아메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또 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팀에 대한 책임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회사가 어떤 목표하는 아메이가 목표하는 것과 우리 팀이 목표가 있죠. 엑츠30이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함께 이루는 책임감이 저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한 스폰서님께서 저희에게 엑츠30이라는 목표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저희에게 읊어주고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속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저희에게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스폰서님은 저렇게 목표를 외치시는데 나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행동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목표 성취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도 이렇게 목표를 성취하셔서 보여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모습 다 책임감을 가지신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책임감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성장도 있지만 내년에 여행 가실 사장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 후내년에 여행 가실 사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행 못 갔다고 내가 책임감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그 책임감을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선택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렸을 때 아메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선택할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자,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한대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메이를 알렸을 때 그 사람이 아메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좋아서 한번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떤 꿈이 있어서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믿을만 해서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똑같은 맥락이지만 어떻게 책임감을 보여주시겠어요? 성취. 성장하는 모습.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임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행동이 어떤 내 개인의 행동이 팀이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상 그런 책임감으로 내가 어떤 뭐 언행을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럼 우리 책임감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것도 책임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기업가 정신 한번 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유기업가 정신. 저희 스폰서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단어이신데 이 자유기업가 정신은 그 책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버크 헤지스가 쓴 1인 기업가 정신이란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 자유기업가 정신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열쇠 같은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뭔가요? 내 사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거든요. 그게 자유기업가 정신이에요. 이렇게 자유기업가 정신 그러면 되게 좀 이렇게 어렵고 막 생소한 단어로 와닿는데 좀 이따 제가 셀프 리더십을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심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기업가 정신이래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안 와닿으시나요, 혹시? 네, 각자의 눈높이대로 얻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걸로 뭐를 돕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 6가지 가치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프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6가지 가치의 어떤 기준으로 돕는데 내가 나를 후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내가 나의 삶에 대한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후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셀프 리더십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우리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막 날이 춥다가 여기 안에 들어오시니까 막 잠도 오시고 막 같이 얘기하시니까 지금 막 이렇게 잠도 오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자, 목적이 중요할까요? 목표가 중요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목표가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목표가 중요하다. 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다 목적이신가요? 그럼 목표인지 목적인지 잘 모르겠다. 기준이 없다. 없네시네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렸었어요. 목적과 목표의 개념도 잘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생일 때 장난처럼 불러주던 노래, 왜 태어났니?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이에요.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그 6가지 핵심 가치에도 나왔지만 개인 가치 존중, 한 사람 한 사람 더 좋은 인생이 없어요. 그쵸? 정말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그쵸? 아빠 시약과 엄마의 어떤 밭이 만나서 정말 수많은 경쟁을 뚫고, 저희가 60억 대 1인가요? 경쟁률 뚫고 태어났거든요. 못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매번 좌절하죠. 아, 나는 못해. 저 사람만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삶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거 원래 사춘기 때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춘기 때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지금 아메이 사업 만나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온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갈 이유도 모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돕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그게 좀 많이 와닿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좀 이른 나이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을 통해서라던가 그런 걸 찾으려고 뭐 아니면 기도를 한다던가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구 살아도 소용없잖아요. 아니,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가치, 이런 게 안 느껴지시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직결된 문제인데 내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 셀프 리더십 키우는 첫 번째, 제가 안 쓸게요. 분필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써요. 첫 번째 노하우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에 빗대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셀프 리더십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게 사명일 수도 있고, 영국어로는 콜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심 뭐 이렇게 이런 뜻인데, 이건 종교 얘기를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가정에 속한 또 리더시잖아요. 가정에 속한 리더고, 내가 나로 시작한 팀을 이끄는 리더시고, 또 각자 이제 사회에서 또 누리게 되시는 어떤 그 역할들 속에서 이 목적을 생각하시고 사명을 생각하시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혹시 내가 10년 이상 아메이 만나기 전에도 좋고 아메이 만나서도 좋고 10년 이상 지속하는 습관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지속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 어떤 거든 좋아요. 뭐 10년 이상 커피 마신다 이런 거 안 되고 10년 이상 지속하는 습관이 있다. 무엇인가요, 우리 사장님? 사소한 것들 중에 좋은 습관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책 읽는 습관. 10년 이상 지속하신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메이 만나셔서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10년 이상 지속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한 수 배워가게. 없으세요?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있어요. 저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 만나기 전에도 제가 내향적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강의하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그래요. 제 성격 검사 이렇게 박소연 사장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주셨는데 제 내향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선머슴 같은,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애들 노는 거 안 놀고 뭐 딱지 치고 고무줄 끊고 다니고 뭐 이런 놀이 많이 했는데 이 어떤 역할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부모의 어떤 역할 기대에 의하여 이렇게 많이 성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제 내면에 깊이 감추고 있는 것들은 외향적인 게 되게 많을 터인데 이 역할 기대에 의해서 내향적인 면들이 지금 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싫지 않아요. 싫지 않은데 또 이렇게 외향적인 면이 있을 때는 그런 걸 또 이렇게 요즘은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향적이다 보니까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도서관이 유일한 나의 안식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인가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부모가 결핍을 주면 그거에 대한 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사주시니까 맨날 남의 집 가서 책을 얻어다 읽거나 빌려 읽거나 그러는데 도서관은 책을 내가 막 실컷 읽을 수 있더라고. 근데 그 도서관의 책들이 어느 날 그냥 읽기가 싫은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써머리 해야겠다. 그래서 뭐 책 제목 적고 지은이 적고 뭐 나한테 와닿는 문구 있잖아요. 그런 걸 적었더니 그게 엄청난 재산이 되더라고. 근데 그걸 아메이 속에서도 하라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2 때 뭐 중3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SNS나 이렇게 지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디지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수기로 쓴 노트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게 어쩌면 내 삶을 이렇게 아메이가 나한테 다가온 이유도 저는 가슴 뛰는 삶? 뭐 그런 책들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출판 연도가 그때 아닌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가슴 뛰는 삶도 그렇고 우리 강의한 스폰서님 맨날 이렇게 자랑하시는 김동환 목사님의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도 저는 훨씬 전에 읽고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교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준비해 왔던 삶이 오늘날의 제 셀프 리더십을 키우는 능력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저는 히스토리를 써요. 저의 히스토리를. 어떤 건가 하면 자, 지금 2019년 12월이죠. 12월이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했던 업적이랄 것같이 없지만 제가 뭘 업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뭐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거나 아니면 아메이 속에서 어떤 핀을 성취했거나 내 파트너를 그러니까 뭐 SP를 만들었거나 뭐 이런 거를 적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직업, 그러니까 업무, 이런 거, 내가 성취했던, 내가 받았던 상, 이런 거를 쭉 적으니까 그것도 꽤 97년부터 했나, 뭐 그게 하도 95년부터 했는가, 이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뭐 이렇게 좀 나눠서 가정에서 내가 업적을 이뤘던 거, 일 속에서 내가 이뤘던 거, 근데 정말 엄청난 히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적어요. 근데 그 히스토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삶이 다 달라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보면 내 셀프 리더십은 절로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한 해 한 해도 그냥 살아선 안 되겠네. 내가 어떻게 이 해를 꾸려야겠네. 우리가 목표를 가지시잖아요. 해마다 연간 목표를 가지시잖아요. 그런 거가 히스토리로 차곡이 쌓여 있어요. 올해도 저는 적을 거고 내년에도 좀 더 적을 건데 제가 몇 년도까지 만들어 놨는가 하면 제가 80세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 칸을. 근데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 좀 더 느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까지 내가 어떤 쓰임받는 삶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매번 우리가 짧게 보면 하루하루 힘들어요. 그쵸? 맨날 거절받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속상한 일 생기고 파트너 뭐 사장님 미팅에 초대하면 또 안 온다 그러고 그럼 매일매일 보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참 잘 살았다.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보면 당신 여기까지 뭐 참 잘 왔다 뭐 그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10년 이상 지속하는 좋은 습관을 혹시 가지시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내가 가진 좋은 습관들을 기록해 보시거나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갖게 된 습관인데 아메이 사업 하면서 갖게 된 습관이에요. 이제 우리 고객라는 되게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막 오기가 생기는 날 없지 않으세요? 그 오기가 이제 스폰서님께 생기기도 하고 가끔 파트너에게 생기기도 하고 내가 거절받은 상대에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오기 안 생기세요? 오기 생기셔야 돼요. 근데 그 오기들을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냥 속상으로 끝나면 어느 날 억울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일기를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날 아니면 너무 기쁜 날 이날은 꼭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은 날을 비즈니스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공하면 이거 오기 일기 읽어줘야지. 그러고 제가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는 걸 통해서 셀프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존감을 좀 업시킵시다. 자존감. 그러니까 그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에서 후원할 1순위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강의가 하나 있던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후원하래요. 근데 과연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발견해낼 수도 없고 자존감 높은 사람을 끌어내지도 못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개인 가치 존중, 아까 그 핵심 가치로 돌아가서 나를 좀 살펴볼 건데, 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저는 이 안에서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0대 때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세상 십자가를 다 제가 지고 다닌데 그래서 되게 무겁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우울했었어요. 제 삶이. 20대 때 막 그게 되게 멋있게 사는 줄 알았어요. 막 사색. 버스 타면서도 막 이렇게 창가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길을 걸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뭔가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색이 되게 마치 막 이렇게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 속에서는 자꾸 칭찬해 주잖아요. 못생겨도 예쁘다 그러고 막 그쵸. 잘 못하는데도 오늘도 그러실 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 못해도 좀 이따 끝나면 강의 엄청 잘했어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걸 이 속에서 배웠는데 자, 우리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나예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도 나고요. 좋아하는 내 모습도 나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존감을 업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떤 참된 나를 발견해가는 것 같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브랜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브랜드예요. 다 다른데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되게 자존감이 업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께서 옛날에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들조차도 내가 그걸 사랑할 수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에 막 디프레스 되거나 막 이렇게 막 뭐 어떤 내가 나를 해치는 행위들을 한다면 나를 사랑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기고 내가 이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열등감이란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저희들 형제들 사이에서도 열등감이 존재하죠. 열등감이 실은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열등감을
좀 승화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저도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사업 비즈니스 속에서도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이끌어야 될 때가 있고 뒤에서 밀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편의 역할극을 하고 있다. 다 주인공일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일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주인공을 마음껏 표출하면 돼. 그때를 만끽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조연일 때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막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막 성장이 안 돼가지고 계속 엑스트라 같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엑스트라가 어때요? 엑스트라가 엑스트라 싫어 이렇게 하고 도망가면 그 어떤 한 역할이나 한 어떤 그 극본이 완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엑스트라나 조연 역할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쩌면 엑스트라랑 조연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역할극이에요. 근데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핀업해서 막 주인공처럼 빛날 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 주인공이 나왔는데 박수 쳐준 사람이 없어 봐요. 그렇지 않아요? 박수 쳐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나도 주인공일 때가 와요. 제가 이렇게 아메이 속에서 뭐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을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계속 주인공이 되라는 법 없고요. 어떤 뭐 한 사람이 계속 엑스트라나 조연만 되라는 법 없어요.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될 때까지 내가 내 역할에 충실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디프레스 되시지 마시고 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디프레스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역할에 충실하자. 오늘도 제가 지금 강의하는 역할이잖아요. 앉아있는 역할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냥 충실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 역할들을 잘 소화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자존감을 업시키는 방법은 작은 성취감들을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아메이 사업 속에서 이 PGM이라는 자리를 와서 매일 SPP 또는 원체인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내 목표야. 또는 뭐 아직 SP 안 가신 사장님들은 SP가 내 목표인데 그 SP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은데요. 하루하루의 내 어떤 목적을 두고 내 목표에 하루하루 목표에 그거를 성취하다 보면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돼요. 저는 그게 축적해서 내 셀프 리더십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을 좀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제가 이제 제가 제 소개를 못하고 시작을 했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10여 년 이상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이제 학습 부진 아이들, 반에서 일반 학교에서 학습 부진이거나 뭐 자폐 아이이거나 ADHD 아이거나 그러니까 반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냥 계속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만 받으니까 학습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성취감이 반복해서 자신감이 되는데 계속 내가 실패하는 경험만 갖고 있으면 SP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냥 SP 가지 않잖아. 매일 SP 성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학습된 무기력 갖고 있으면 내 자존감이 클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쪼개서 내가 성취감을 키울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셀프 리더십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자립 능력. 자립. 저는 이거를 현실 점검할 때도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할 때 자립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 속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자, 자기 주도성이라고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주도성이나 자립인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이제 아메이 만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어서 계신 거 아니세요?
자, 남편이 벌어다 주시는 돈이 만족하지 못해서 계시는 거 아니세요?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저는 근데 항상 이 얘기를 강조해요. 남편이 돈을 아무리 잘 벌고 경제적으로 잘 벌고 있어도 남편이 우리가 늘 그 수익 구조나 현실 점검에서 듣잖아요. 평생 직장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잘 안 보여요. 15분 남았다고요? 아, 네, 1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남편의 경제적을,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없듯이 남편이 언젠가는 은퇴할 나이가 오는데 우리에게는 각종 위기들이 닥쳐와요. 남편이 은퇴가 있어도, 아내가 은퇴가 있어도 그 은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혹여나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가 오던 간에 어떤 위기와 상관없이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냐예요. 근데 그 경제적인 자립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 배우자랑 되게 많이 부딪히시는 부분이 없지 않으세요? 넌 돈을 쓸어 다니는 거니? 벌러 다니는 거니? 뭐 이런 거 없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모두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자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립하는가 하면 일단 당장은 아메이 수입이 이렇게 뭐 SP 이전에는 당장 많지 않으시니까 자립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저는 작은 것부터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도전하시는가 하면 자, 배우자에게 도전하시는 방법이에요. 경제적인 자립을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 핸드폰 요금을 내가 낸다. 핸드폰 요금을 혹시 배우자의 통장에서 꺼내 쓰시고 있다면 이거 자립하세요. 그 정도는 버셔야 되고 두 번째, 밥값이에요. 밥값도 배우자 통장에서 계속 쓰고 있으면 이거 자립하세요. 아메이 속에서 경제적으로 빨리 이 밥값은 자립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밥값 얻어 쓰고 있으면 이 밥값 벌겠다는 그 자세로 아메이 사업 하시면 셀프 리더십이 팍 커집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부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를 제일 강력하게 동기부여하는 게 저희 엔드 사장님이었어요. 맨날 돈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핸드폰 요금을 제가 내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아이들 그 뭐 청약저축 같은 거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에 드는 돈 있잖아요. 책 사보고, 밥 사먹고, 사람 만나고, 치사해서 제가 다 해요. 그렇게 차차 그걸 늘려갔더니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차 모으는 거 주유비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독립을 못했어요. 그것도 조만간 독립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 사람을 위해서 큰 돈을 내가 나중에 보태줘야지가 아니고 배우자로부터 자립할 거를 지금부터 도전하셔서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각자가 자립하는 거다. 엄마 아빠 없는 시간에 문제 해결력을 얼마나 키우겠어요. 그렇게 자립을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B로부터 경제적인 자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제가 알아보고 했었을 적에는 저도 여기 부업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침엔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저녁에는 이제 아메이 사업 알아보고 이렇게 한 2년 반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기니까 시간을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전업을 했었을 적에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전업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점심값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점심값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장님들 이제 FOM 끝나면 저기서 이렇게 막 드시고 계신데 저는 점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유동식 나는 그냥 유동식 먹고 살 뺄래요. 그리고 유동식 타고 다니고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돈 안 되니까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가 한창 비즈니스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스티비 하나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미를 그때 깨닫겠는 거예요. 이 사업의 의미가 뭔지. 내가 정말 우리가 PB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PB에 걸지 않고 수많은 다른 곳에 돈을 써요.
근데 내가 정말로 돈이 없으면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PB에 목숨 거셔야 되고 심지어 점심 먹는 것까지라도 아껴서 PB에 투자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정신적인 자립입니다. 자, 우리가 자립이란 부분은 인간의 전 생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발달 단계에서 자립이라는 부분이 아이들이나 뭐 어떤 성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20대 사장님들도 자립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계속 정신적으로 뭔가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린 뭐죠? 마마보이잖아요. 그쵸? 내가 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도 정신적 자립을 못할 때가 있어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관계가 그래요. 스폰서님한테 계속 나는 아이처럼 자꾸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정신적인 자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최소한 PGM에 와서 배우시는 사장님이라면 아,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스폰서님께 여쭤보자. 그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스폰서님께 막 칭얼대고 왜 이 사업이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 자립이 되게 중요한데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도 이 정신적인 자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성장할 때도 있는데 내가 디프레스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업이 잘 될 때가 많을까요? 안 될 때가 많을까요? 잘 될 때가 많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안 그래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지난주에 6구반에선가, 지지난주인가, 6구반에서 김도영 리더님께서 이제 6구반 사장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아메이 성장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성장한대요. 맞나요? 그쵸? 계단식 성장을 해요. 정체되는 기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탄력 회복성을 요런 때 해야 되겠죠. 정체되는 기간에.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성장해도 참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성장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뚝 성장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뚝 성장했다가 뚝 성장했다가 여러분들 같으면 견디실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 이렇게 골짜기에 빠질 때마다 뭔가 나에게 어떤 그런 주는 메시지들이 있구나. 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탄하게 지금 내가 유지하는 걸 하고 있다면 저는 내적 성장을 되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아, 나의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엄청 훈련하고 있구나. 되게 슬프고 되게 힘들죠.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그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있어요.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회복 탄력성,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일희일비 하지 말고 내가 계속 하는 거, 그게 회복 탄력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믿음을 키우세요. 저는 뚝심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뚝심. 어떤 사람이 저를 와서 흔들어도 이 심지는 견고하게 있는 거, 그 뚝심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뿌리라는 얘기도 되는데 아뮤이 사업은 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성공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팅에 굳이 나오시라는 이유가 이 듣는 자리를 많이 하면서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노는 물을 바꾸세요. 그러면 내 셀프 리더십이 커집니다. 친구도 신중히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한테 계속 디프레스 되는 거나 나쁜 자세를 지닌 친구들은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좋은 자세를 지닌 친구와는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내 셀프 리더십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 안에서 노세요.
제가 최근에 읽는 책이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이란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책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첫 번째가 그 일을 망치는 거짓말 중에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신경 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웨이 회사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무웨이 안에서 일하는 속에 그 팀이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도 되고 포기할 수 있는 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FCA 코리아라는 또 좋은 팀, 아무웨이란 이미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FCA 코리아란 팀은 어때요? 제대로 사업하고 원칙적으로 사업하고 우리 그룹 자랑할 거 되게 많잖아요. 이 팀 속에서 놀면 되는데 계속 팀을 벗어나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려고 나 혼자 마이웨이를 한다면 그건 내 셀프 리더십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다르면 미래에 보이는 자신감도 다르다라고 그 책에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 속에서 놀자.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3가지 감정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이제 1인 기업가 정신이란 책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감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근심이고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6구반 사장님들하고 이제 소통해 보니까 이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동기. 나에게 실패와 거절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 동기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심은 사람들이 왜 죽는가 하면 근심 때문에 죽는데요. 과로하다 죽는 사람 없대요. 많지 않대요. 근심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 하거든요. 그러면 근심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저는 보여요. 다 불꽃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불꽃을 지피신 사장님도 계시고 아직 안 지피신 사장님도 계세요. 그러면 그 불꽃을 지금부터 이제 12월이잖아요. 성냥팔이 소녀 생각나지 않나요? 성냥을 켜서 불을 키우세요. 그러면 그 열정의 꽃이 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면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불꽃이 있는 걸 다 믿고 열정을 불태워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은 어쩌면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는 달일 수도 있어요. 춥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성냥을 켜기만 하면 된다. 그거 꼭 믿으시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삶, 목표대로 사는 삶, 작은 성취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